네, 반갑습니다. 세무사 객관식 과정 민법이죠. 제가 그래도 단언컨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민법이 좀 더 분량이 적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도 너무 길게 늘어지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뭐 최대한 좀 이렇게 축약을 해서 많이 할 건데 여러분들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되게 내용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잖아요. 그렇죠? 왜 복잡하냐면 법률 규정 자체가 어렵게 돼 있다기보다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을 자꾸 떠올려야 되니까 어려웠던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 판례들이 이 등장인물들이 뭘 가지고 어떻게 싸웠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보니까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들, 난해한 것들이 있어요.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보시게 되면 조문 문제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판례 문제라 하더라도 나오는 판례의 수가 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시험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요. 다른 민법 시험에서 범위가 좀 더 확장이 돼서 그 뒷부분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비슷하지만은 되게 애매하게 다른 제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시험은 민법 총칙에서만 나오니까 뒤에 있는 거 굳이 몰라도 되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오해하거나 뭐 섞이거나 뭐 싸우거나 할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범위를 축소시켜 놓고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민법에 대해서 민법이 갖고 있는 과목으로서의 장점, 수험 과목으로서의 장점 항상 강조하지만 상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비해서 연간 난이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매년 좀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그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민법은 굉장히 적은 수의 학생들이 응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평균이 더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 적은 수의 학생들이 보게 되면 편차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은 처음 공부할 때 어려워서 그렇지 하다 보면은 금방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수업을 하실 때 항상 여러분은요 뭘 갖고 계셔야 되냐면 조문 갖고 계셔야 됩니다. 조문 민법 민법 처음에 민법 공부할 때 뭐 민법을 가지고 뭐 형식적 의의의 민법과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해가지고 나누면서 뭐 민법과 민사특별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 시험에 거의 웬만하면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의미 없고요. 여러분들은 민법이라는 타이틀 해서 제1조부터 쭉 해가지고 민법 총칙에 해당하는 맨 끝에 보시면 이제 소멸시효 같은 게 있어요. 소멸시효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끝나게 되는 200개도 안 돼요. 총 200개도 안 되는 조문이에요. 페이지 수로 따지고 보면 한 10페이지 남짓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데나 인터넷 포털 들어가가지고 민법 검색하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 법제처에서 하는 건데, 만들어 놓은 건데, law.go.kr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민법 딱 쳐가지고 검색하면 나오고 그 위에 보면은 프린터 모양 아이콘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은 전범위 하지 마시고요. 제1편이 총칙이에요. 이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해놓고 뽑으세요. 제1편 총칙 또 헷갈리니까 말씀드릴게요.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4편 친족, 5편 상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총칙만입니다. 총칙만이기 때문에 제1편 총칙만 공부하면 되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 뽑으세요. 뽑으셔가지고 뭐 A4 용지로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프린터로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뽑으셔가지고 얘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너덜너덜해진다는 게 내가 민법 조문을 계속 이것만 읽고 넘기고 이렇게 해서 너덜너덜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본서를 보고 문제집을 보잖아요. 그렇죠? 기본서랑 문제집을 보면서 제 몇 조 어떤 제도 나올 때마다 그게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 녀석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자라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만약에 상법 성공되겠잖아요. 상법은 골치 아픕니다. 상법은 골치 아픕니다. 수백 개가 들어가요. 수백 개가. 상법을 공부하시려면요. 한 3, 400개 정도 되는 조문을 다 뽑으셔야 되고요. 그거에 비하면은 민법은 한 3분의 1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찾아봐 가면서 조문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찾아봐 가면서 하시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선택 과목이라 하더라도 조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중에서 민법이 그런 학습 방법이 갖고 있는 그 이제 뭐랄까요 그 용이성, 실제로 수험생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민법의 조문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민법 조문들 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읽으라 이런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나오는 부분마다 그냥 대놓고 우리 교재 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민법 일반 해가지고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냥 1조에 이렇게 나와요. 민사에 관하여 민법 없으면은 관습법 그것도 없으면은 조리. 얼마나 쉬워요. 그죠? 상법 하는 친구들 어떤 줄 알아요? 상법 하는 친구들은 상법, 상관습법, 그 다음에 민법. 그럼 상법, 상관습법, 그 다음에 민법이니까 민법에 민법, 민사, 관습법, 조리.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민법만 보면 되니까. 이 순서로 나와 있는 게 민법의 1조예요. 민법의 법원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 1조에 관한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민법 총칙에 있는 대부분의 조문들은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을 글로 읽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 분쟁 상황을 생각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맞겠다라고 직관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조문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표시 안 해요. 그러니까 얘랑 얘 관계 중에서 누가 더 보호봐 해줘야 될까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표시하지 않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 말 그대로 뭐예요? 단순함기. 그냥 상황만 봐도 얘는 잘했고 얘는 잘못했다 그러면 얘를 보호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얘가 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거짓말한 사람, 속은 사람 둘 중에 누가? 속은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속은 사람이 바보라서 당해도 싸다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봐주면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되고 그렇지 않고 정말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단순 암기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표시를 해줘야 되냐? 여러분들이 민법 조문에다 표시 잘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선의, 과실. 선의는 보통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 악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법조문에는 악의 이런 것도 보통 알았거나 선의는 그냥 선이라고 표시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실의 경우 이거는 알 수 있는 알 수 있었던 이렇게 중과실은 대놓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써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의 그 다음에 알았거나 알았다 알 수 있었다 뭐 중대한 과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딱딱딱딱 체크를 해놓고 그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생각보다 민법 총칙 부분에서는 숫자 잘 안 나옵니다. 숫자 잘 안 나오니까 숫자는 굳이 여러분들이 미리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고요. 어떤 내용이 제 몇 조에 있다, 뭐 제 1조에 있다, 2조에 있다, 뭐 105조에 있다, 107조에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외우지 마시고 내용에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험이니까 단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뭐 수험이 아니라도 민법을 공부하려면 어떤 내용이든 어떤 학문이든 공부하려면
뭐 이유 없더라도 그냥 외워줘야 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뭐 소멸시효 10년, 그 왜 10년이에요? 5년 하면 안 돼요? 뭐 15년 하면 안 돼요? 35년 하면 안 돼요?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정하는 거 그죠? 단기는 1년과 3년과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왜 1년, 3년, 10년이냐? 그걸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 그냥 그게 그냥 좋겠다 싶어갖고 대충 정했겠죠. 그게 그 기간을 가지고 막 엄청 합리적으로 막 뭐 수천 건의 데이터를 고려해서 10년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옛날 선조들 유럽의 선조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외우자고요. 그런 거 외우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선이냐 악이냐 과실이 있는 선이냐 과실이 없는 선이냐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냐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꼭 그래야만 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뭐 꼭 중과실이어야 하느냐 그냥 경과실이면 안 되느냐 꼭 경과실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경과실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외워주는 게 깔끔합니다. 편리해요. 물론 거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축적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사례들을 통해서 그나마 이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르고 당한 사람, 알고도 나아간 사람 중에서는 알고도 나아간 사람이 나쁘죠. 그렇죠? 알았어야 되는데 알지 못했던 사람도 일정 부분은 나쁜데 어느 정도나 나쁘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균형점을 찾는 거잖아요. 예. 여기는 완전한 선이, 여기는 완전한 악이 사이에 어딘가 균형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사람들의 생각과 정치적 판단이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 치고 넘어가면서 그냥 뭐 선이다. 예. 과실, 중과실, 악의. 과실에는 경과실과 중과실이 있죠. 그렇죠? 그냥 과실이라고 쓰면 경과실, 중과실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건 그냥 단순 암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재를 보실 때, 이 문제집 보실 때 제가 다른 어떤 과목에 가서도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자, 조문은 여러분 조문대로 별도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노트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개별 노트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문제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집에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넘어가서 6번, 7번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다가 웬만하면 직접 필기하지 마세요. 네, 여기다 직접 필기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회독을 반복할 때 그때 방해를 받습니다. 뭘 방해를 받느냐면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또는 공부를 못한다 또는 시험을 잘 본다 못한다 해서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일단 어떻게 해도 시험 잘 보게 생긴 머리가 특별히 대단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빼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생각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호등 만들어야지. 아는 거 모르는 거 알듯 말듯한 거 이런 게 있어요. 아는 거 모르는 거 알듯 말듯한 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책을 볼 때마다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 그러면 아는 거에다가서는 굳이 투자를 안 하고 알듯 말듯한 것과 모르는 것에 좀 더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내 점수를 올려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의욕도 그만큼 안 살아요. 그래서 아는 거 볼 때는 이거 나 알아 라고 하면서 깊이 빠져듭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볼 때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려운데 하다가 시간은 끊고 시간 끝나니까는 뭐 많이 썼으니까는 그래 뒤에까지 봐야 되니까 일단 넘기자 해요. 2회독 할 때 똑같이 합니다. 3회독 할 때 똑같이 합니다. 5회독해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아는 거는 10회독 해요. 잘 모르는 거는 한 1.5회독 정도 하는 효과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평생 몰라요. 그럼 평생 틀려요. 아는 건 확실히 알죠. 근데 아는 거에서 문제 몇 개 나오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40점이에요. 많아봐야 기껏해야. 보통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기준에서 기껏해야 40점이에요. 법 공부를 하는데 타고난 사람이 있다. 타고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겠어 싶은 거 가지고 보더라도 60점은 나와요. 근데 이거는 타고난 사람. 법학에 타고난 사람이에요. 법학에 타고난 사람. 그냥 머리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고방식 자체가 법 공부하기에 딱 그 적합하게 맞춰진 인간들의 그런 상황의 일대의 얘기예요. 모든 경우가 아니고. 우리는 공부할 때 포인트를 여기다 잡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회독을 할 때는
1회독을 할 땐 예를 들어서 이게 10%대, 이게 한 40%대, 이게 50%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랬는데 시험 때쯤 됐을 때 그래가지고 회독을 뭐 5회독, 6회독, 7회독 했다라고 했더니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게 한 70% 되고 세모에 해당하는 게 한 25% 되고 X에 해당하는 게 그래도 5%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80은 맞겠죠. 그쵸? 어찌됐든 간에 80은 맞겠죠. 그쵸? 예. 그런 시험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고 얘는 점차 줄어드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책에다가 내가 답이랑 뭐 해설이랑 다 표시해 놓잖아요. 내가 헷갈려요. 예. 볼 때마다 내가 헷갈려요. 예. 내가 지금 문장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는 딱 답도 정답도 3번 해가지고 딱 체크가 돼 있어요. 어디가 틀렸는지도 예쁘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 아는 것 같아요. 오해한단 말입니다. 넘어갔는데 이거 아는 문제 같았는데 틀려요. 왜요? 시험장에서 보면 낯설거든요. 그만큼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낯설어요. 그래서 틀려요. 그렇게 틀리면은 뭐 1년 더 해야죠. 1년 더 하는데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시험 보러 가요. 그럼 또 틀려요. 예. 그래서 책을 가만 놔두세요. 책을 가만 놔두고 별도 노트 만들어서 챕터별로 이제 문항 번호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여러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X인지를 체크를 하고 그죠? 또는 지문별로 1번에 대해서 2번 지문에 대해서 3번 지문에 대해서 4번 지문에 대해서 5번 지문에 대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집 보면 알겠지만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같은 문장 계속 나와요. 똑같은 문장 계속 나와요. 그런 애들이 생겨요. 그러면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하다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잖아요. 10개 문제 중에서 한 4번이나 5번 똑같은 문장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선 X였는데 여기쯤에서 가면 나는 O가 돼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2회독 할 때 여기에서 X로 시작해서 O가 됐는데 2회독 맨 처음 해갖고 노트 다시 그렸을 때 세모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럴 수 있으니까 세모가 돼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민법이 갖고 있는 장점 뭐냐? 이거는 상식적인, 즉 사람의 행동 자체를 놓고 풀어낸 상식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에서 O를 만들었다가 이게 다시 X로 몇 달 지났다고 해서 몇 주 지났다고 해서 그냥 X로 확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상법이나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이 있어요. 왜냐면은 일상적이지 않은 특히 소송법은 소송이라는 거 특히 행정소송이라는 거 우리가 해봤겠습니까? 거의 해볼 일이 없어요. 거의 해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국가로부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진짜로 가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보기도 힘들고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고 이런 거 다 몰라요. 무슨 기준 갖고 싸우는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막 축구 이런 거 보면은 축구 뭐 많이 안 해봤어도 별로 큰 관심 없어도 월드컵 축구할 때 경기 보면은 대충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 방향으로 공을 잡고 보내면 될 것 같고 저쪽에다가 공을 넣으면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공을 안 뺏기면 좋을 것 같고 이것만 알아도 되는 그런 법이 있는 반면에 봐도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 경기 보다 보면은 5만 가지 막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가장 직관적으로 제일 좋은 게 뭐 사격, 무슨 양궁 이런 거잖아요.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점수가 높으면은 그러면은 이겼다 싶으면 되는 건데 근데 진짜 힘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컬링 막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결국 해가지고 10번째 돌을 다 던진 다음에 8번째 돌까지 다 던진 다음에 다 이렇게 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보지 않으면은 처음에 돌이 이상한 데 가가지고 멈춰있고 이상한 애들끼리 막 이렇게 치고받고 이거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죠. 그렇죠?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점수가 올라갈 때 비로소 점수가 낮구나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법 자체도 좀 더 이렇게 더 직관적이고 좀 더 난이도가 낮은, 그러니까 익숙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민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회독수를 많이 늘리지 않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조문은 옆에다가 같이 보면서 실제로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조문
따로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기의 학습 노트 자체를 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책에다가 필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노트에다가 전부 필기를 하되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뭐예요? 내가 아는 내용의 지문이다, 모르는 내용의 지문이다, 아니면은 알 듯 말 듯한 내용의 지문이다 라는 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객관식 과정에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를 적극적으로 아주 강권합니다. 예. 조금 귀찮을 수는 있는데 진짜 조금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조금 귀찮은 거니까. 예. 대신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여러 번 보기 때문에 민법 뽑아놓은 조문은 어느 순간 조금 너덜너덜해지고 있고 책장도 좀 색깔이 바래 있고 그렇게 돼 있을 거고요. 우리 교재도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에다 필기를 안 했을 뿐이지 옆에서 이렇게 딱 세워놓고 보면은 여기가 좀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색깔도 이제 손때도 묻어 있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제가 가끔 가다가 얘기하는 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방법인데요. 책 있잖아요. 책을 옆으로 세워가지고 책 그 묶이면 말고 책장면 있잖아요. 책장면을 보세요. 그럼 여기에 어느 정도나 색깔이 변화가 있는지를 스스로 보면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색깔 변화가 있는지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가서 그 이제 지금 여기서라기보다는 이제 실제 강의를 할 때 예전에 고시 종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시, 행시, 외시 이런 거 하는 친구들한테 강의를 하거나 하면 중간에 책을 한번 세워보라고 해요. 책을 딱 세워가지고 옆을 딱 봤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야, 너 이거 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내가 얼만큼 이거 이렇게 그 색깔을 짙게 했느냐가 사실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특히 여러분들 처음 도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1차 시험 이번에 바로 붙기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책 옆에를 딱 보세요. 그렇게 해갖고 내가 이 과목은 이만큼 만들었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 시험을 준비를 할 때 그때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시험 준비를 할 때 내가 올해 시험에서 보면은 과목별로 점수가 딱 나오죠. 그렇죠? 그럼 점수가 나오면은 올해 시험 점수 높으면은 뭐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 시험 점수가 높았어도 뭐 80점 맞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년에도 시험 대비해서 공부는 해주긴 해야 되는데 다만 내가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디다 힘을 더 줘야 될 것이냐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점수에도 힘을 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내 책을 보면서도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책 면을 꼭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뭐 인류 공통이죠, 그렇죠? 인류 공통이에요. 예. 책을 이렇게 딱 세워서 봤는데, 요 부분은 색깔이 짙어. 근데 요 부분은 하얘. 이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헌책방 가면 그런 책들 무지하게 많아요. 예. 중고책 거래하는 데가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처음에 한 5장, 10장 정도는 밑줄도 되게 꼼꼼하게 잘 돼 있고 필기고 되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안 돼. 예,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대학교 때든 뭐 수험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예.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도 수능 공부 같은 거 할 때 헌책방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문제집 같은 거 있으면 갖고 왔는데 정말 한 단원조차도 다 끝내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격은 뭐 한 5분의 1 값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갖고 오는 거죠 뭐. 그래서 풀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예. 스스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봐서 옆에 세워봤는데 색깔이 이게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죠. 그렇죠?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좀 더 여러 번 보고 많이 보고 다 자주 보고 더 힘을 들여서 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손대가 많이 묻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하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얀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꿔야 될 것인가 고민해가면서 수험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전 꼭 뽑으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노트 꼭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거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기출 문제가 이렇게
집약이 돼서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론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그 객관식 시험 시스템이라는 게 나온 게 또 나오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면 나온 데서 안 내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은 시험을 10년간 계속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시험을 10년간 계속 보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예, 그러면 나온 거 또 나오면 안 되겠지만, 항상 새로 신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시험을 적정한 선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적정선의 문제들을 내게 됩니다. 그럼 나오는 게 또 나오게 되고, 나온 게 또 나오게 되고, 나온 게 또 나오게 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만약에 여러분 입장에서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그렇게까지 많이 못 들이겠다, 기본서를 더 회독을 하는 거 내가 좀 힘들 것 같다, 문장이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싶으면, 그럼 과감하게 그냥 문제집을 한 10번 20번 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닥치는 대로 보세요. 네. 대신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꼭 만드세요. 이건 꼭 만드세요. 네. 이게 우리 민법 시험은요, 그래도 비교적 용이한 시험이기도 하고 점수 따기도 쉬운 시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한 반복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70점대 점수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기보다는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해드린다면, 우리 민법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민법보다 쉽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그래도 세무사 시험보다는 좀 전반적인 난이도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합격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세무사 시험보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민법 시험에 있어서만큼은 민법에서 그 중개사에서는 1차 과목에서의 핵심이고요. 우리는 1차에서의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준 정도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세무사님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그 공인 중개사들을 하고도 같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보다는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뭘 잘 알아야 되느냐? 제도와 내용을 깔끔하게 다 외우는 걸 잘 아는 게 아니라 논리를 잘 아는 거예요.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법 이런 거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극도로 달라요. 물론 세법의 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법의 그 어떤 논리와 상황과 제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긴 해요. 유리하긴 하더라고요. 세무사들이 질문한다 그러잖아요, 저한테. 몇 주 전에도 질문 받은 거 있어요. 또 뭐 몇 주 전에도 갑자기 뭐 이렇게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알아두면은 가장 좋은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래도 우리가 보는 시험이 굉장히 그 각종의 사자 들어가는 자격 시험들 중에서 보면은 상위 랭크되어 있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좀 자부심이 있어야 되니까, 또 자부심은 공부량, 그 다음에 공부의 깊이에 비례해서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조금 힘을 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아까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과목을 강의를 하면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최대한 짧게 축약해서 이야기하되 반복해야 될 거를 최대한 많이 반복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똑같은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셔도 크게 분량상에서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니까 어렵지 않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본론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요거 미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